경제와 주식시장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는 한 여자를 떠올려 보죠. 개가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동안 여자는 탁 트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경제와 비슷합니다. 그녀는 꾸준한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편 개는 주식시장과 같죠. 엉뚱하고 앞뒤로 뛰어다니지만 결국 개는 여자와 같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격노한 감정을 경험하면서 최근 이런 비유가 떠오른 반면에 실제 경제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채권 시장은 치솟고 있고 주식 시장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그것이 우리와 우리의 투자에 어떤 의미인지 설명할 것입니다. 먼저 금융시장의 최근 소동을 살펴보죠. 지난해 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인상 계획을 고수하자 주식시장은 억소리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앙은행은 2019년에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었고 시장 참여자들은 전혀 좋아하지 않았죠. 9월과 12월 사이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침체에 빠졌습니다. 연준은 결국 메시지를 받고 물러났습니다. 주식시장은 빠르게 후퇴했죠. 그러나 시장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확대시킨 이후 매도는 정말 진행되었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다시 구조에 나설까요? 채권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2년은 연준 정책의 적절한 대리금리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3월 21일에 2.26%에서 지난 월요일 1.82%로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큰 움직임을 보인 것입니다. 선물 시장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연준이 7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며 9월 회의에서 다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비하면 엄청난 페이스입니다. 사실 선물은 12월에 세 번째 금리 인하 확률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익률 곡선은 부분적으로 반전되었죠. 물론 이미 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패드가 미끼를 물까요? 연준 위원들은 극적인 움직임을 좋아하지 않으며 파월 의장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자료가 없다면 저는 연준이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해서 연준이 항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연준은 이미 월스트리트를 금리 인상을 중단함으로써 달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월스트리트는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을까요? 저와 같은 입장이 소수 의견이지만 월스트리트는 점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최근 파월 의장은 연준이 확장을 유지하는 데 적절한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완벽하게 아노다인 발언을 했습니다. 모든 연준 관계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는 완전히 과잉 반응을 보였고 그 발언을 연준이 선회할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이번 주 랠리를 일으킬 만큼 충분했죠. 그것은 저를 처음 시작 부분의 은유적 표현으로 다시 데리고 갑니다. 줄에 묶인 개, 주식시장은 우리가 경기 침체로 가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즉, 개의 산책을 시키는 여성, 실제 경제는 문제의 징후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ISM 제조 보고서는 약간 불투명하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다른 데이터는 소프트했지만 소비자 신뢰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꽤 잘 나왔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져
주택 부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귀를 기울이면 경제가 지면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니까 탁 트인 길에 안개가 드리워지는 뉴스가 생겼습니다. 미 국방부가 대만을 국가로 언급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었습니다. 무역 전쟁을 더욱 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대만이 미국 회사채를 많이 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 복잡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연결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말이죠.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대만 생명보험사들이 미국 회사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매도를 시작한다면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미국 회사채를 많이 들고 있다는 것이 의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만은 저축률이 높고 GDP 대비 15%에 이르는 경상수지 흑자 국가로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생명보험사 자산이 GDP의 145%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 채권 보유 현황을 보면 투자 등급 회사채 중 4%, 장기 회사채 중 14%, MBS는 2,600억 달러 약 300조 원 이상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달러 자산을 환해지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어 달러 약세 시에 환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도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만의 외환보유고는 한국보다 높은 4,668억 달러로 GDP 대비 79%입니다. 한국의 24%의 3배 이상에 달하는 수치죠. 거기에 미국은 WTO 내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박탈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GDP 평균을 들이밀고 유리할 때는 상위 1% GDP 수준을 들이대죠. 자기들 무시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콩, 신장 위구르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마지막 공격은 금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전문가 전모 씨 말처럼 북한을 빌미로 중국은행과의 결제 차단을 두려워해야 하듯 말입니다. 또한 미국의 반중국 정서가 올라가고 있고 워싱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자들 대부분 역시 반중국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매체들의 뉴스 앵커들도 대놓고 중국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고 있죠. 중국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친중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지금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둘 사이에 줄타기를 잘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럴 능력도 안 된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누구 편에 서야 하는지는 명약관화해 보입니다.